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K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많이 놀라셨죠? 처음 메이크업부터 본지 굉장히 강렬하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끔찍하면서도 또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으로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메이크업은요,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 즐기시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극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메이크업을 했음을 여러분들께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너프 필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요, 특히 여자분들께서 조금 듣기 힘드신 그런 실제 있었던 일본의 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여러분, 스너프 필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스너프 필름이 뭐예요? 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스너프 필름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스너프 필름이란 사람이 실제로 죽는 장면이나 자살하는 장면 등을 실제로 담은 영상이에요. 연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너프란 폭력, 그리고 살인, 강간 등의 모습을 담아서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그런 필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정말 성적인 성관계를 했을 때 그게 정말 연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성관계 장면을 그대로 담고,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는 영상도 실제로 살인을 하는 과정을 그대로 담은 그 영상이 바로 스너프 필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물론 금지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이번에 그 유튜브에 업데이트 시켰던 그 오타쿠 살인사건, 오타쿠 소아 성애자 살인사건, 거기에 나왔던 그 남자 범인이 즐겨봤던 고어물 중에 기니어 피그라는 그 일본의 한 영상 고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니어 피그가 한때 스너프 필름으로 오해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니어 피그는요, 스너프 필름이 아니라 다 연출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요, 스너프 필름의 제작, 그리고 보는 것도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위법입니다. 일본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일본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뉴스에서 지금 이렇게 막 어떤 한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한 AV 제작회사가 있었어요. AV 제작회사라고는 써놓고는 실제로는 연출된 AV 비디오가 아니라 스너프 필름을 촬영하고 있었던 거야. 바로 그 회사의 이름은 바키라고 합니다. 일본 언어로 바키라고 해요. BAKKY, 바키라는 회사입니다. AV 제작회사예요. 그래서 이 AV 제작회사가 정말 저질렀던 온갖 만행들이 일본 전역에 온 천하에 다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 자, 갓 데뷔한 무명 신인 AV 여배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희 이제 AV 제작회사인데요, 바키라고. 이번에 같이 한번 촬영 한번 해보시겠어요? 돈은 좀 두둑하게 드릴게.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해놓고 사실은 마약을 먹입니다. 마약을 먹여요. 마약만 먹이는 것과 술이랑 같이 먹이는 거야. 그 여자가 어떻게 돼? 정신이 혼미해지겠지. 그래서 그 정신이 혼미해져 있던 여배우에게 연기가 아닌 실제로 집단 성폭행과 그리고 집단 폭행을 가하고 이거를 촬영을 합니다. 이걸 촬영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촬영된 필름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질이 너무 끔찍하고 또 너무 악질이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일본인들이 굉장히 놀란 그런 정말 사건이었어요. 너무 엽기적인 사건이지. 그리고 남성분들이 AV를 보시잖아요. 그 남성분들은 본능이기 때문에 AV를 보는 거는 뭐 욕을 하는 게 아닌데, 실제로 이런 스너프 필름의 AV 영상이 있었던 것조차 몰랐던 일본인들이 당연히 이 영상을 봤을 때, 이 바키라는 회사가 제작한 영화를 봤을 때, AV 영상을 봤을 때, 이거 연출이지, 야 이거를 진짜 실제로면 이거 범죄지,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이 바키 회사에서 제작했던 그 영상을 봤던 AV 그 남성분들도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꼈었대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요, 이 사건이 엽기 사건 베스트 3위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했던 뭐 스텝이나 아니면 뭐 직원, 그리고 그 사장들이, 사장뿐만 아니라 거기 나왔던 남자 배우들, 그런 사람들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이제 이 회사 바키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렸대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자, 여러분들께 그 끔찍한 사건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하순경에 도쿄 토시마구에 있는 한 선술집에서 바키의 촬영 스태프들은요, 어떤 한 여배우를 만납니다. 그 여배우는요, 바로 AV 배우였는데요, 신인 여배우였어요. 그런데 신인 여배우라고 해도 이제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여배우였어.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촬영을 하기로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여배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잔해요. 근데 여배우는 괜찮습니다. 저 그냥 연기로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에이, 좀 리얼하게 합시다. 촬영이 좀 필요하니까 한 잔 먹어요. 그런데요, 이 술에는 마약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약이 섞여 있었다는 걸 이 회사는요, 이 여배우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 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당시에 이 마약 넣었던 그 약품이 일본 법률상 마약으로 취급되지 않았었대. 그래서 그거 마약 아니었잖아요. 촬영을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본인에게 말하지 않고 마약 성분이 조금이라도 함유되어 있는 그 술을 몰래 먹인 것만으로도 이거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어쨌든 그 마약 성분이 담긴 그 약을 술에 타서 본인 그 여자 배우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술을 먹인 거야.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그때 탔던 이 약이 일본 법률상 불법 약물로 지정되기도 했대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자 배우는 뭐 촬영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는 먹을까? 라고 해서 근데 진짜 촬영 중에 먹어도 되나? 그래서 그냥 먹으라니까 먹은 거야. 왜냐면 AV 촬영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배우였고, 그리고 설마 이 촬영 스태프들이 자기를 속일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배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과 마약이 섞인 그 음료를 먹었기 때문에 조금씩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배우가 막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이 여배우를 스태프들이 아 다이저브 괜찮아? 그래서 부축을 해주면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을 이렇게 잘 집에 바래다 주는 듯 배웅을 해주듯이 평범하게 그 여자를 데리고 그 선술집을 나가요. 그런 다음에 어떤 맨션으로 이 여성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맨션으로 들어가자마자 더욱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지. 왜 이러지? 그런데 맨션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정신이 혼미해진 AV 그 배우 앞에 눈앞에 보인 것은요. 수십 명의 남성이었어요. 자, 피해자 여성분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여성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사키 텐시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요. 바키가 만든 모든 스너프 시리즈 중 그러니까 총 17편을 이 바키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17편에서 12편에 나오는 여배우예요. 그리고 이 스너프 필름의 피해자가 되었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 스너프 필름을 찍기 전에 이제 그 일본 AV 그 영상을 보신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AV들은 그 찍기 전에 항상 이렇게 여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너프 필름을 찍기 전 사진을 영상을 찍기 전에 처음 찍었을 때 인터뷰 장면이래요. 아무것도 몰랐지 이때는. 미사키 텐시데? 이러면서 뭐 인터뷰 장면을 한 거겠지. 이렇게 밝았던 그녀가 이 바키 회사의 스텝에 꼬임에 넘어가서 술과 마약이 섞인 성분의 술을 먹은 후에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 수십 명의 남자.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여자가 혼미해진 것을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너프 필름은요, 그 중간에 편집을 하지 않고 화면이 끊기지 않고요, 계속 그녀를 찍어요. 마약과 술에 취해있는 그녀를 향해서 그 수십 명의 남자들이 그녀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윤관을 하죠.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십 명의 남성들 중에서요, 얼굴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여성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이 카메라맨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촬영을 합니다. 일단 인터뷰를 하고 배우를 작은 방에서 일단 자게 재운 다음에 잠깐 쉬어야 한 다음에 갑자기 남자 배우가 이렇게 그녀를 안고 가서 수십 명의 남자한테 데리고 가서 그 약간 취해있는 그녀를 성폭행을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녀는 이게 연기가 아니잖아. 연출되어 있는 장면이 아니잖아. 대본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녀가 뭐 야매떼 이러면서 막 키스를 거부하고 하지 말라고 막 카메라를 치우고 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마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들은 그 취한 여성의 옷을 북북 찢고 욕을 하면서 그녀를 때리면서 수십 차례 삽입을 강요합니다. 나 말하면서 너무 끔찍해요. 뿐만 아닙니다.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가요.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욕조에다가 물고문을 합니다. 그 마약과 술에 취해있는 그녀, 그리고 수십 명한테 성폭행을 당한 뒤에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욕조에서 물고문을 해요.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런 다음에 그녀의 머리를 끄집어내서 변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 후에 그녀의 얼굴을 변기에 박아놓고 거기다가 소변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뭐 얼굴에다가 소변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 지금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고 나서 물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고문이야, 고문. 속폭행 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또 고문을 한 거야.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끌려 나갑니다. 다시 끌려 나가서 그녀의 온몸을 밧줄로 감아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딱 결박시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성의 그 가슴 부분에, 그러니까 유두에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딱 끼워 놓는 거야. 그리고 그 상태로 여자가 결박시킨 다음에 그 여성의 그 가슴에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딱 끼워 놓고 그 상태로 또 강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간은 집단 성폭행인 거죠. 그리고 집단 성폭행 이후에 이 미사키짱을 얘 말을 안 듣네? 얘 교육 좀 시켜야겠는데? 야, 소주 가져와봐. 그녀의 입에다가 깔때기를 끼웁니다. 그리고 일본 일본 술을 그녀의 입에다가 깔때기를 끼워 넣고 4리터짜리를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마셔. 마셔. 오, 잘 먹는다. 오. 그것도 원샷으로 4리터짜리 술을. 그래서 피해자인 미사키 텐시는요, 소주 4리터를 강제로 마시게 돼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술이 갑자기 많은 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게 되냐면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세가 생겨요. 급성 알코올 중독. 이 갑자기 많은 술이 들어오니까 몸이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그녀는 급성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실신을 합니다. 쓰러져요. 당연히 막 이걸 억지로 4리터를 그냥 물만 먹어도 너무 힘든데 4리터짜리를 깔때기에 끼워놓고 원샷을 막 그걸 다 때려 부어 그녀에게. 그녀가 쓰러졌는데 어떻게 되겠어? 막 이러면은 코와 입에서 막 술이랑 물이랑 침들이 막 질질질질 흘리는데 그 상태에서 기절을 해요. 그런데도 카메라맨은 그것을 다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악마 같은 악행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녀를,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던 그녀를, 이거 진짜 말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거 진짜 대본 정리할 때도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는데, 그녀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그녀의 항문에다가 어떤 관장 기구를 사용을 합니다. 관장하는 그 기구. 그런데 그 관장하는 기구에다가요, 기구를 억지로 이렇게 쑤셔 넣어요. 딱 이렇게 쑤셔 넣어요. 그리고 관장 기구에다가 공기 압축기 있죠. 공기 압축기. 그 공기 압축기로 기압을 막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그 항문 부분이 다 파열이 되지. 안에 있는 내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관장 기구에다가 공기 압축기로 기압을 올려서 항문을 일부러 파열시켜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막 정신도 없고 막 지금 막 거의 막 사람이 정신도 못 차리는 그 상태에서 너무 고통스럽잖아. 너무 아프잖아. 근데 몸은 결박당해 있고 결박을 당하지 않았어도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여배가 결국에 정신을 이렇게 잃어요. 완전히. 그런데 그 배우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대로 방지하면서 야 일어나봐! 야! 아프냐? 야! 일어나봐! 야! 아무리 때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텝과 배우들이 겁을 먹어요. 그래서 이 여자 배우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고 나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영상이 뭐였냐면요. 약간 뇌관 마비 증상을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 뇌관 마비 증상을 보이면서 마치 원래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몸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배출시키잖아요. 죽으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배출시키는데 마치 그녀도 죽은 사람처럼 모든 배설물들이 다 튀어나오면서 이 스너프 영상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출되지 않은 영상, 그리고 강간, 폭행, 폭력, 살인, 자살, 뭐 이런 실제로 찍은 이런 정말 영상들을 바로 스너프 필름이라고 해요. 이런 걸 스너프 필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키라는 회사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 인생까지 다 완전 싸그리 망친 다음에 그녀에게 지급된 돈이 얼마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고작 20만 엔이었어요. 20만 엔이면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에요. 200만 원. 그런데 그녀의 치료비, 수술비,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비쌀 거 아니야. 일본도 병원비가 비싸거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피해 보상조차 전혀 되지 않은 셈이에요. 그녀의 정신적 축경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충격으로 이제 갓 데뷔했던, 조금씩 이제 인지도를 쌓고 있었던 이 여자 배우는요, 직장이 파열됩니다. 직장 파열되고요, 학문도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목숨은 가까스로 건졌어요. 그렇지만 전치 4개월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담당 의사가 말로는요,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정말 생명이 위험했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직장 파열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직장 파열이 되나요? 직장이 파열되면은요, 생존율이 4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배우는요, 사망 직전까지 치닫았을 정도로 그녀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그대로 그 필름에 담겨 있었죠. 성폭행은 물론이고 폭행과 폭언, 그리고 4리터나 되는 거의 사람의 치사량과 가까울 정도의 술을 강제로 먹여서 급성 알코올 중독 증상, 그리고 직장 파열, 학문 파열,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 술과 분비물들 코와 입에서 막 나오고, 그다음에 뭐 배변을 그대로 했던 그 영상, 그녀가 괴로워했던, 아파했던 그 모든 영상들이 다 그 필름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더 끔찍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영상에서 자막으로 이런 게 떴대요. 그녀가 실신하니까 자막으로 이런 자막이 뜹니다. 죽었나? 이런 자막이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야, 이건 진짜. 당시 미사키 텐시는요, 신인 배우였지만 조금씩 인지도가 쌓여가고 있는 배우였기 때문에요, AV 영상 한 편당 거의 한 500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받는 그런 배우였대요. 그런데 이 영화를 찍을 때는요, 고작 200만원 밖에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왜 이 영화를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현재로는 제가 이 여자 배우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긴 했는데, 이 여배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녀는 이 AV 업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후유증이 남을 거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얼마나 심하겠어. 그럼 이게 뭐 한 달만 있으면 나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녀가
평생 안고 그 스트레스와 그 후유증과 그 공포, 그 고통 이런 거를 그녀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정말 안타까운,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녀가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지.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2004년 12월 16일 당시 그녀를 그 영상을 촬영했던 촬영 감독 그리고 스텝 그리고 그 바키라는 회사의 관련자들, 배우들, 사장, 이 사람들이 무더기로 다 입건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속돼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간 이 여성뿐만 아니라 그간 이 바키라는 그 AV 제작 회사에서 찍었던 영상들이 모두 연출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전부터 감금, 강간, 그리고 그 음모 있죠. 사람의 음모를 태우는 영상. 그 여성의 성기에다가 음모를 태우는 영상, 그리고 물고문, 성폭행, 폭행, 폭언. 그러니까 완전 그냥 나쁜 짓이란 짓들은, 불법이라는 짓들은 다 하는 거야. 배우들에게. 그리고 이 영상이 워낙 리얼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짠가? 에이, 그냥 연기겠지.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거 어떻게 진짜해? 에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진짜 같으니까 의심을 하긴 했는데 그냥 이런 AV도 이제 좀 이렇게 팔리니까 연출한 거겠지 라고 그냥 넘어간 거야. 설마 사람들이 이게 실제 영상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뭐 강간 촬영이라든지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아니면 강간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폭행하는 장면 아니면 뭐 감금 장면 아니면 뭐 밧줄을 묶는다든지 아니면 뭐 물고문을 한다든지 만약에 이게 영화에 필요한 장면이라면 배우나 그 스태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대본을 일단 보여주고 이제 이게 이 장면이니까 뭐 몇 초 뒤에는 내가 꺼내줄게. 그리고 힘들면 어떻게 나한테 사인을 보내. 그럼 내가 바로 이렇게 할게. 라든지 이제 이렇게 좀 디테일하고 굉장히 좀 사전 준비를 굉장히 좀 잘 해야 하는데 그리고 당연하게 배우의 동의를 얻어야지. 당연히 배우의 동의를 얻어야지. 그러니까 배우지. 이거는 연기고 연출이니까. 그 직접적으로 배우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장면 그리고 약간 이제 이런 장면들 좀 과격한 장면들은 최대한 배우에게 고통이 가지 않게 배우가 힘들지 않게 이렇게 연출하는 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영화인 건데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장비라든지 뭐 119를 뭐 이렇게 뭐 대기하거나 의료진들이 대기하거나 약간 이제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 좀 너무 위험한 장면이라면 의료진도 대기하고 혹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뭐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야 되고 이렇게 좀 되게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영화인데 그런데 이 바키라는 회사에서 만든 영화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냥 정말 다 100% 진짜로 고문을 하고 100% 진짜로 납치 뭐 감금을 하고 100% 강간 납치 폭행 폭언들은 다 100% 한 거기 때문에 고문 등도 다. 그래서 이 바키라는 회사가 워낙 그 AV 그 업계 중에서도 굉장히 하드코어인 회사였대요. 악명이 굉장히 높았대. 그렇다고 배우한테 뭐 이렇게 중상을 입히거나 막 페인으로 우리가 이 배우한테 우리가 무슨 얘네들 죽게 만들었냐 아니면 우리가 얘네들을 페인으로 만들었냐 돈 주고 우리는 정당하게 촬영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다른 AV 업계에서도 크게 얘한테 손을 못 뻗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수법이 뭐였냐면 일단 배우한테 대시를 합니다. 그 배우와 인터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안전장비나 의료진들 이제 이런 거는 없어. 그런데 저게 그냥 가벼운 SM 놀이야.
뭐 저랑 한번 이런 거 경험 있죠? 그냥 SM이에요, SM. 그러니까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럼 촬영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가벼운 SM 플레이라고. 어쨌든 그 배우에게는요,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고 어떻게 이렇게 연출될 건지 자세한 내용도 그 배우에게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 간단한 SM 플레임 촬영이라고만 말을 하고 촬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간단한 SM 플레이 촬영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하는 내용은요, 그 배우에게 사전에 공지했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만이 준비한 그들만의 고문 그런 촬영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인간들이 정말 인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배우한테 사전에 말했던 내용과는 너무 다른 환경이잖아. 갑자기 막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겁탈을 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나를 물고문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배우가 자기가 듣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하니까 얼마나 당황을 하고 얼마나 놀라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 원래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 있죠. 실제로 당황하는 모습이랑 그리고 연기로 당황하는 모습이랑 그 맛이 달라요. 이게 진짜 리얼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촬영한 거죠. 사람들도 좋아했잖아. 실제 내용과 달리 되게 황당해하고, 그리고 막 하는 그런 공포를 느끼는 그런 표정들이 굉장히 리얼했기 때문에 더 리얼한 강간물을 찍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나프 필름을 찍었다라고 이런 이유로 했다고 말을 했대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바키라는 회사에서 만든 17개의 스나프 필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떤 분이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를 적어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제목만 좀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는요, 문단무용 자궁 파괴 시리즈 총 17개고요. 스페셜이 3개 있대요. 그 중에 수중 지옥전이라는 그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BKXD로 시작하는 드러그, 마약 같은 것 같아요. 그 3개인가 그랬는데 이 영상 때문에 이 회사가 그 이 여자분의 그 신고로 이 회사가 쫄딱 망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이거 말로 하기 너무 더러운데, 이게 똥 대전 시리즈가 있대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보코보코 시리즈가 5개가 있는데, 이게 거의 자궁 파괴 쪽에 들어가나 좀 다른 장르래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자궁 파괴 시리즈 중에 들어가지만 장르는 굉장히 다르대요. 이게 보코보코 시리즈가 뭐냐면 여자를 24시간 동안 가둬놓고 잠도 안 재우고 계속 고문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5번째가 귀부인 시리즈, 그리고 6번째가 노출광 상국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고, 마지막 7번째가 노출 바보 시리즈가 있대요. 그래서 이 바키라는 회사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시리즈가 정말 다 더럽고 하드코어인데 가장 좀 심각한 게 바로 이 보코보코 시리즈가 가장 하드하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글을 남겨주신 거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제가 그 영화 말씀드렸던 자궁 파괴 시리즈 있죠. 영화라고 말을 하면 안 돼. 그 스너프 필름. 그 자궁 파괴 시리즈 버전 1탄은요. 말만 AV지 거의 물고문 영상이었대요. 물로 계속 고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문 진짜 괴로운 거 알죠? 나는 제가 물 한번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바다 같은 거는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좀 마음에 그 공포심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막 화면에서 막 물고문하는 그런 영화 같은 것만 봐도 막 내가 숨이 막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인데, 자, 드디어 이 영화, 이 보코보코 영화 시리즈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끔찍한 짓들이 있었는지,